오늘 유평은 잠실 옆에 삼전동 기가 막힌 집에 와서 오늘 합니다. 부엌인데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는데. 여기 사장 셰프 겸 사장. 삼전동에 계신 분이 오시고요. 부엌입니다. 오늘 유평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이자 변호사죠. 이호선 교수의 아주 의미심장한 글인데요. 글을 읽으려니까 또 돋보기를 써야 되겠다. 눈 가지고 폼 잡아봐야 안 돼. 선글라스 껴봐야.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총선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는 23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변질된 기형적 사전투표제는 주권은 동일 시점에 행사돼야 한다는 민주성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위헌 주장의 요지다. 지금처럼 누구나 어디서건 이틀에 걸쳐 1차 투표를 하도록 하는 이상 사전투표제는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본투표 갈 것도 없이 1차 투표로 다 끝낼 수도 있고 특정 투표소 몇 곳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모든 투표권이 다 행사될 수도 있다. 앞만 봐도 정상이 아니다. 헌재가 제대로 한 획을 그어주길 바랄 뿐이다. 이와 별개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 규칙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인쇄 날인이라는 말은 익힌 생곡이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서를 특정하는 요소들로는 인장, 서명, 기명, 기호가 있는데 기능과 역할이 같지 않다. 날인은 인장을 찍는 행위다. 그 결과로 남게 되는 인형이 문서를 특정해 주기도 하지만 투표의 경우엔 관리관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투표 관리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기능도 한다. 관리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인쇄 날인은 인장이 아니고 기호에 불과하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투표용지가 발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관리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투표소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만으로 그 투표용지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아닌 말로 투표장에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나 못 갈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농간을 부려도 밝혀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될 필요도 없다. 굳이 음모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선거의 생명은 투명성이고 국민의 신뢰다.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날로 먹겠다는 심보가 아니고서는 인쇄 날인이라는 궤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최근 대만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부러운 눈으로 봐야 하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독일은 투표소들 중 일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행사의 시점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모든 투표를 무효화했다. 우리 국민은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걸까?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 이런 이호선 교수의 글인데요. 이분은 이제 독일이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고 하는데 두 개 다겠죠.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독일뿐이 아니죠. 오스트리아의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오스트리아 예는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아실 텐데 사전투표, 우리로 말하는 사전투표, 지네들은 이제 우편투표죠. 우편투표 봉투가 열렸다는 거, 그게 4장인가 5장입니다. 5장 열렸다는 것만으로 그 무효화였어요. 그 안에 우편 봉투 안에 내용물이 뭐 위조가 됐든 아니면 부정이 됐든 이거 중요하지 않고 봉투가 열렸다는 거는 선거의 무결성을 위반했다. 무결성 있죠. 결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무결성을 위반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거 다시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으로 선거 다시 했어요. 열린 거 하나로.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열렸죠. 봉인지가 일단 너무 많이 열렸고 엊그저께 이봉규 TV에 영상 나간 거 보신 분들 알지만 봉인지를 막 띄었다 붙였다 막 하는 거 보셨죠?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가 일단 너무 많이 열렸고 그 다음에 투표 함이 열렸어요.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 투표. 소쿠리로 막 운반했잖아요. 그 영상에서 소쿠리로 담아온 거 막 이제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쿠리 함이 열렸고 봉인지 열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호선 교수가 지적하는 게 그거죠. 이 인쇄 날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쇄 날인은 도장을 인쇄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인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도장은 찍는 거예요. 인쇄 날일이라는 뭐야? 하나의 도장을 수천 장, 수만 장을 인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장입니까? 여러분 인감증명을 인쇄한 걸 갖다가 주면은 그게 인감증명, 그 인감증명 가지고 집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인쇄는 이게 막 프린트해서 나오는 거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은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탁구 뺄 때 이제 전표 쓰는 거 있잖아요. 전표에 우리가 사인도 하고 우리가 도장도 찍지만 관리관, 은행 직원의 자기 개인 도장을 찍습니다. 은행. 그거 인쇄해서 안 해요. 왜 인쇄를 안 하고 도장을 찍느냐? 그때 내가 그거를 은행에서 관리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감증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을 사고 파는데 내가 계약을 한 거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이봉규로 된 거를 수천 장 해가지고 야 여기 있다 뗐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근데 투표의 인쇄의 날인이라는 거는 이호선 교수 지적대로 선관위가 사전 투표를 날로 먹겠다는 것. 왜 날로 먹느냐? 하나하나 찍으면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담당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이 투표제가 잘못되면 어느 투표소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재검표 과정에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검표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어.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어. 배춘입 투표지가 나왔어. 투표지를 건네준 사람이 누구야? 몇 투표소, 무슨 동 몇 투표소에 누구? 라는 게 딱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자를 찾지 못하게끔. 그런 건 뭐냐? 사전투표를 날로 먹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거 무효 시비가 있을 때 선관위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담당자를 찾으면 그 담당자의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윗사람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호성 교수는 날로 먹겠다. 사전투표 날로 먹겠다.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전투표위원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헌재. 이게 이제 빨리 결판이 나야 될 텐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잘 결정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거 이상한 결정을 내주면요, 헌법재판소 굉장히 곤혹을 치를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알아.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이거 교수들이요,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6,000명대요. 교수 6,000명의 모임에서 사전 투표 무효라고 선언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냥 일반인 6,000명이 서명 날인을 해도 엄청난 파워인데 교수들, 전문가들 6,000명이 사전투표 위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급기야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가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23일부터 한대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매일 이거 관해서 방송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려줘야 돼요. 사전투표 이틀 하죠. 본투표 하루 합니다. 근데 이 간격이 4일, 5일 간격이 벌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등가성이 떨어진 이게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 이런 거 다 떠나자 이거예요. 이호성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등가성이 위배된다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5일 정도의 차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이슈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를 이틀 하잖아요. 본투표 하루 하고. 본투표 없애고 그럼 사전투표 이틀 하는 거를 그냥 해버리자. 이틀인데 이거 붙었잖아요. 선거 날이 4월 10일이니까 4월 9일, 4월 10일 선거하면 되잖아. 그러면 4월 10일 날 선거 못할 사람 무슨 피치 못할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하루 전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5일간 떨어뜨려 놓고선 투표를 하느냐 이거예요. 대만 보셨죠 이번에? 그 투표하러 막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주소지로. 왜? 자기 투표하려고. 그렇게도 안 할 사람은 그 투표 안 하는 거지. 어떻게 강제로 투표 안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투표하기 싫어서 놀러 간다는 사람 할 수 없지 놀러 가는 거고. 아니 몸이 좀 깨부증하고 좀 아파. 근데 투표하기 싫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강요해요. 4, 5일 전에 하면은 그 사람이 안 할 사람이 투표해요? 의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의지 없으면 하지 말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자유예요. 그걸 갖다가 왜 굳이 이 위험성 있는 사전투표를 해서 이걸 소쿠리로 날르고 이걸 보관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운반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전투표는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못 없애면은 본투표를 없애가지고 사전투표 이틀 하는 걸 그냥 하든지 하여튼 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봅니다. 현명한 판단 안 나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23일부터 매일 릴레이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헌재 재판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룹 말고 나와서 뭐 쇼한 그때 이름 뭐냐, 이모식 이정미야 누구야? 아이고 이름 또 잘못되면 안 된다. 머리가 좀 기억력이 쇠퇴했는데 그룹 말고 그렇게 생쇼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머리 하느라고 시간 끝나고 자기는 그룹 말고 나온다고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시고 법대로 헌법의 위헌이냐 아니냐 또 따져주세요. 독일, 대만은 거의 후진국이에요. 캐나다 수개표하는 거 후진국이에요. 우리보다. 프랑스 수개표예요. 우리보다 후진국이에요. 그러지들 맙시다. 그러지들 말아요. 사진 보셨죠? 잠실에 있는 삼전동 부엌이라는 맛집인데 이야 맛있네.